머나먼 저편 우주 한 구석에서 큰 별이 발견되거나 거대 질량 천체가 발견되거나 초신성이 폭발하는 등 천문 뉴스를 읽으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천문학자가 지금도 그 멀고 먼 천체에 관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빛의 속도로 1000년을 날아가도 도달할 수 없는 천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걸까요? 망원경도 관측할 수 없는 별의 성질을 어떻게 이처럼 정확한 형태로 공표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별의 내부에 무엇이 있고 어떤 분자로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마법사라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대단한 것. 그들은 바로 과학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천체의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빛 스펙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별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그 열쇠는 빛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하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1672년의 어느 맑은 날, 아이작 뉴턴은 어두운 방의 창문을 닫고 그곳에 작은 구멍을 뚫어 태양의 빛을 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선 아래에 프리즘을 두어서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재킷 사진 같은 광경을 얻게 됩니다. 즉, 빛이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무지개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이 무지개는 스펙트럼이라 불리며 하얀 빛이 색으로 나뉘는 현상은 분산이라 불립니다. 이 발견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연구자들은 스펙트럼에 검은 수직으로 된 선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독일의 광학 기기 제조자 프라운호퍼는 빛의 분산에 대해 파고들었고 이 기묘한 검은 줄무늬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분광계라는 특수한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후 특정 색을 가진 빛의 파장이 특정 원자에 흡수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검은 줄무늬는 그 별 특유의 지문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이 줄은 별이 어떤 분자로 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농도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결점도 있었는데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원자 속을 들여다봅시다. 원자 속에서는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나르고 있는 광자가 전자와 부딪히면 그 전자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한 단계 위의 궤도를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자는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받은 에너지를 놓아줍니다. 이때 전자가 방출한 빛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서 그 부분의 스펙트럼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은 줄무늬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항성은 지나치게 온도가 높은 나머지 별을 구성하는 원자 속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주성분은 오랫동안 철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펙트럼 속에서 철을 나타내는 부분이 특히 두드러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느 별이든 기본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뛰어난 여성 연구자가 증명했습니다. 이런 원소는 본래 우주에서는 매우 흔한 것입니다. 별의 내부. 물론 모두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다만 빛의 스펙트럼이 알려주는 것은 별의 대기에 관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사과처럼 잘라 그 속을 볼 수는 없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천체의 내부 구조나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항성 핵을 직접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항성이 가진 모종의 특성에 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니 항성에 어떤 층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성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력과 압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중력에 의해 별은 안쪽으로 향하고 무너지듯이 수축해갑니다. 그런데 가스와 방사선에 의해서 높아진 내부 압력은 오히려 별을 팽창시킵니다. 이 두 개의 힘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일시적이긴 하지만 별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열 평형입니다.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가 서로 부딪히며 헬륨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 대량의 에너지가 생겨나죠. 이 에너지는 어딘가로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광자의 복사와 대류, 즉 혼합을 이용하여 표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항성은 물리적 성질이 다른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핵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 합성이 진행되는 핵, 다음에 그 에너지가 광자 복사로 이동하는 복사층, 혼합이 일어나는 대류층입니다. 이러한 층의 경계와 규모는 모호하고 더구나 별의 질량에 따라서 그 배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의 복사층은 핵과 대류층에 끼어 있습니다. 한편 더 질량이 큰 별에서는 복사층은 표면 근처에 있으며 질량이 작은 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천체의 구조는 천체 자체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별은 수소를 남김없이 소진하면 다른 원소에 다가가서 크기가 현저히 증대됩니다. 참고로 이건 우리 태양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별은 노년을 맞이하면 내부에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위층에서는 나머지 수소가 없어질 때까지 연소가 계속되지만 아래층에서는 더 무거운 원소 형성이 시작됩니다. 수명을 다한 항성핵은 처리되기도 합니다. 일진학과 중성미자의 포획. 항성에 대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는 모두 컴퓨터 모델에 불과합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내더라도 간접적인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천체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직접 측정을 할 기회는 있는 걸까요? 다행히 그것에 적합한 별이 지구 근처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태양.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진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지구의 지진학은 지진 후에 일어나는 파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에도 성진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의 표면은 5분 간격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흔들림은 5분 진동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변화는 빛의 스펙트럼에 반영되므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5분 진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연구자들은 그 원인이 음파라고 결론 지었는데요. 음파는 대류층에서 태양의 내부를 향해 퍼집니다. 그리고 외층에 도달하면 표면을 하강시키거나 상승시킵니다. 지질학자들이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것처럼 이 움직임을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면 태양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태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성미자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은 입자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열핵 반응 과정에서 생기는데요. 우리는 특수한 관측 장치를 이용하여 그것을 기록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중간 지점에는 블레이드 러너의 속편 무대 장치와 닮은 슈퍼 가미오칸데라는 검출기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하루에 중성미자를 수십 개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성에서 수소가 연소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죠. 참고로 이 장치에 의해 카지타 타카오키 박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5년 전인 2015년의 일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은 경이롭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인간의 지성은 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호기심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앞으로도 더 멋진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화제를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희 채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